시간에는 저희가 무릎 건강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볼 텐데요. 제 주변만 봐도 그렇고요. 연세가 조금 있으신 분들은 다들 무릎이 아프다란 말을 입에 달고 사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나이가 들면 무릎은 당연히 아픈 것인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전문의님, 그 관절염도 자연스럽게 나이와 함께 생기는 질환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되세요? 무릎 퇴행성 관절염,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질환인가요? 네, 무릎 퇴행성 관절염이란 주변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그 무릎 관절에 있는 연골판이라든가 무릎을 보호하고 있는 연골, 그리고 그 주변 모든 구조물들이 파괴가 되면서 무릎 간격이 좁아지고 점진적으로 통증과 움직임의 제한을 야기하는 질환이고요. 보통 중장년층 여성에게 가장 많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무릎 퇴행성 관절염의 원인으로는 크게 1차성, 그러니까 특발성과 2차성, 속발성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알고 계시는 노화, 즉 나이와 성별, 그리고 유전적 요소, 비만 등이 1차성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2차성으로는 골절이라든가 연골판 손상, 그리고 연골 손상, 그리고 인대 손상 등 외상으로 인한 것과 세균성 관절염, 그리고 결핵성 관절염 같은 질병으로 인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흔히 얘기하는 오다리라든가 X자 다리 같은 내반슬, 외반슬 그런 변형에 의해서도 발생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화 외에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늙어서 아픈 거 말고도 다양한 원인들이 있네요. 뭐 살이 쪄서라든지, 그리고 또 요즘에 또 젊은 친구들도 굉장히 무릎 때문에 어려움 겪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특히 계단 오르내리기가 너무너무 힘들다고 하던데 실제로 많이 만나보셨죠? 네, 많이 만나봤습니다. 네. 자, 무릎 퇴행성 관절염 어떤 증상들이 있나요, 원장님? 네,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하면 우선 대표적으로 걸을 때 아픕니다. 걸을 때 아프다고 얘기를 하시고 거기서 이제 좀 더 심해지시면은 말씀하신 대로 네. 계단을 오르내리기가 힘들다거나 쪼그려 앉기가 힘들다. 그리고 양반다리를 하기 힘들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리고 무릎이 뻣뻣하다. 무릎을 다 펼 수 없다. 다 구부릴 수 없다. 그리고 무릎을 움직일 때 삐걱삐걱하는 소리가 난다. 네. 등과 같은 그런 얘기도 하시고 무릎이 많이 붓고 그래서 병원에서 주사기로 물을 빼거나 그런 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무릎 주변에 열감을 호소하시거나 심한 경우에는 외관상으로도 무릎이 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다리가 네, 휘는 그렇습니다. 경우까지. 지금 상황을 보니까요. 네. 저도 해당이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저도 아무래도 운동을 하다 보니까 음. 무릎을 잘못 쓰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저도 한번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그래요. 같고요. 우리 남녀노소 가리지 네. 않고 이 신경을 써야 됩니다. 맞아요. 네네. 또 이렇게 워낙 아프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게 바로 무릎 통증이 아닐까 싶어요. 그렇죠. 파스 붙이는 분들도 계시고요. 찜질하시는 분들도 그냥 계시고. 네, 이렇게 통증을 만약에 방치를 한다면 어떻게 되는지도 또 궁금하거든요. 치료를 안 하면 한번 화면 보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무릎 퇴행성 관절염이 진행하게 되면은 환자가 느끼시는 증상 자체도 점점 심해지지만 엑스레이와 같은 검사를 통해서도 얼마나 안 좋은지를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엑스레이를 보시면은 관절 간격이 특히 내측으로 점점 좁아지시는 것을 볼 수 있고 단순히 관절 간격만 좁아지는 게 아니라 무릎 관절면 부위가 하얗게 경화된다고 하는데 하얗게 변하면서 딱딱해지고 그다음에 관절 주변으로 골극이라고 해서 뼈가 더 자라 나온다라고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그렇게 변하고 뼈가 전체적으로 약해지는 등 전반적으로 무릎 관절이 파괴되는 그런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